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우선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를 책임질 수강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는 여러분의 수강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강신청 OT MC 제16대 경영대학 학생회장 경영학전공 2, 3학번 서고은 제16대 경영대학 부학생회장 경영학전공 2, 3학번 이성환입니다. 수강신청 OT는 2024년 1학기 수강편람을 참고하여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았으니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업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강 신청을 위한 시간표를 짤 때 해당 수업이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를 알아야겠죠? 수업 시간은 0교시부터 12교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교시부터 9교시 안에서 대부분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한 교시당 수업 시간은 50분이며 과목과 학점 수에 따라 수업을 몇 교시 동안 진행할지가 결정됩니다. 경영대의 전공은 3학점으로 3교시 동안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때 수업을 마치는 시간과 수업 시간 중에 쉬는 시간은 교수님 재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표에 연강이 있을 경우에는 식사 시간을 꼭 고려해서 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의실 번호와 건물 번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캠퍼스의 건물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수강 신청 시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강의실 번호는 건물 번호와 층,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강의실 1301호는 인문과학관 3층 1호실을 의미하고 강의실 C515호는 사이버관 5층 15호실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을 캡처해 두시면 개강 첫째 주에 강의실을 찾아가실 때 도움이 될 테니 잊지 말고 캡처해 두세요. 퀴즈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강의실이 3501호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 강의는 어디서 진행되는 걸까요? 3은 사회과학관의 건물 번호이고 501호니까 정답은 사회과학관 5층 1호실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강의실 번호와 건물 번호를 잘 익혀서 강의실을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성적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전체 강의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수업의 특성에 따라 A, B, C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A 유형은 거의 모든 강의에 적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유형입니다. A 유형에서 상위 35%의 학생들은 A 플러스와 A 제로를 받게 되고 70% 이내 학생들이 B 플러스와 B 제로를, 나머지 학생들이 C 플러스 이하의 학점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B 유형은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수업과 교직, 이공계 실험 실습, 군사학, 학교 현장 실습, 그리고 교양영어 진리반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경영대의 경우 앞선 두 조건은 충족하기 힘들어 교양영어 진리반을 수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 유형은 페노페라고 불리는 패스페일 방식으로 체육실기나 진로취업센터, 창업교육센터 개설교 과목이 해당됩니다. 강의명이 답사, 봉사, 실기, 실습, 인턴십, 체험, 공연, 토론, 인성교육, 특강으로 끝나는 경우 해당되며 1학년에 수강하는 필수교양인 신입생 세미나 또한 C 유형에 해당합니다. 성적평가 방식이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만큼 예상과는 다르게 불만족스러운 학점을 받았을 경우 재수강을 통해 학점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강은 이전 취득 성적이 C 플러스 이하인 과목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학 중 계절 학기를 제외하고 21학점 수강 가능하며 재수강 시 취득 성적 상한은 A 제로입니다. 재수강은 이전 취득 성적과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 체크 후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수강 연결 기간에 재수강 과목과 이전 성적을 연결하면 됩니다. 유고 결석 및 결시는 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대해 매학기 총 수업 일수의 4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기시험의 유고 결시로 인정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당 교수 재량하에 과제물 또는 기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절학기는 유고 결석 및 결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고 결석 인정 사유로는 직계 존속, 직계 귀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사망, 본인의 결혼 또는 징병검사, 입대 지원 시험 및 예비군 훈련, 본 대학교 및 소속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운동 경기 참가,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입원, 졸업시험,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육 실습, 생리공결제, 수업 일수 4분의 3선 후 징병에 의한 군입대, 마지막으로 졸업 예정자로서 조기 취업자가 있습니다. 유고 결시 인정 사유로는 직계 좀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사망, 징병검사, 입대 지원 시험 및 예비군 훈련,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입원, 졸업 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이 중복될 경우, 마지막으로 징병에 의한 입대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증빙 서류 및 기간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수강 편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졸업을 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들이 있는데요. 크게 전공 필수 과목과 교양 필수 과목으로 나뉩니다. 먼저 경영대학의 전공 필수 과목은 총 10과목입니다. 1학년 전공 필수 과목은 경영통계학, 경영학원론, 회계원리 3과목이고 2학년 전공 필수 과목은 경영정보학개론, 국제경영론, 조직행동, 재무관리, 재무회계, 마케팅관리, 운영관리로 7과목입니다. 꼭 해당 학년에 해당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 과목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영대 신입생들의 반별 네트워크 형성과 수강 신청 과열을 해결하기 위해 1학년 전공 필수 과목 중 경영통계학과 경영학 원론은 반별로 수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영대학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며 보이는 표처럼 2024년 1학기 수업이 지정되어 있으니 자신의 반을 확인해서 해당하는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경영대학 1학년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2학년이 되는 제가 이번에 마케팅 관리 수업을 들으니까 정답은 마케팅 관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 놓치지 않고 꼭 챙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양 필수 과목입니다. 교양 같은 경우에는 기초 교양 12학점, 소프트웨어 기초 3학점, 핵심 교양 2학점, 신입생 세미나와 흡수 커리어 디자인 각각 1학점까지 필수 교양 19학점과 전체 교양 과목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교양 13학점을 채워 최소 3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필수 교양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 필수 과목 중 기초 교양에는 미네르바 입문과 대학 외국어, 소프트웨어 기초가 있습니다. 미네르바 입문 1과 대학 외국어 1은 1학기에, 미네르바 입문 2와 대학 외국어 2는 2학기에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학 외국어는 신입생 진단평가를 통해 나뉘어진 진리, 평화, 창조반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진리반의 경우 영어 이외에 제2 외국어 수업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교양은 핵심 인문 기초를 줄여 핵인기라고도 부르는데요. 핵심 인문 기초 과목 중 관심 있는 수업을 선택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핵인기 과목은 학년 제한 없이 졸업 전까지만 들으면 되는 강의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초 또한 해당 과목 중 관심 있는 수업을 선택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기초 또한 졸업 전까지 들을 수 있지만 코딩이 생소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전공 수업이 비교적 적은 1학년 때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험 교양 중에는 신입생 세미나와 훅커디라 불리는 흡스커리어 디자인을 수강해야 합니다. 신입생 세미나는 1학년, 훅커디는 2학년 때 수강하시면 됩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성평등 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 학내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종합정보 시스템상 성적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으니 수강 방법과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본 전공 54학점 이수가 필수이며 이 외에도 이중전공, 부전공, 전공 심화 과정 중 한 개의 과정을 선택하여 필수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중전공은 2학년부터 시작하는 전공 외 또 다른 전공으로 2학년 진급 시 신청을 받아 배정됩니다. 이중전공 선택 시 전공 54학점, 이중전공 4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교양 외국어 6학점, 교양 26학점, 자유선택 6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인 134학점을 채우면 됩니다. 이중전공 선발 기준에는 1학년 2개 학기 이수, 34학점 이상 이수자 우선 배정, 그리고 학과에서 요구하는 기본 자격이 있습니다. 학점이 높아야 하거나 시험을 보는 전공들이 있으니 원하는 전공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도 좋겠죠? 다음으로 부전공입니다. 부전공은 이중전공과 달리 졸업 시 학위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총 21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2개 학기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은 7월 중순 또는 1월 중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범대학 학과의 전공, 국가리더 전공과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을 제외한 융합 전공, LT 전공, LD 전공은 이수할 수 없습니다. 경영대학 학생의 경우 글로벌 캠퍼스 경상대학 학과 전공, 이중전공 또한 이수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부전공 선택 시 전공은 54학점을 들을 수도 70학점을 들을 수도 있으며 부전공은 21학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교양 외국어 6학점, 교양 26학점, 자유선택까지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인 134학점을 채우시면 됩니다. 부전공 이수자가 정규 8학기 내에 졸업학점을 모두 취득한 후 1, 2학기를 추가로 수학하여 이중전공에 필요한 나머지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제1전공과 이중전공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제도인 후기 이중전공도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학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건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전공을 융복합하여 이수하는 제도로 국가리더 전공 및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제외하고는 이중전공으로만 이수 가능합니다. 이수학점은 이중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과 동일합니다. 일반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연구소가 연계하여 개설한 전공이고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은 모든 학과 및 국내외 학점 인정 대학을 통해 취득한 국과목을 대상으로 학생 스스로 전공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전공입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6가지의 요건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졸업에 필요한 총학점 이상 취득하기. 두 번째,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취득하기. 세 번째, 전체 평점 평균이 2.0 이상 취득하기. 네 번째, 필수 과목 이수 조건 충족하기로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가 기회를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전공과 2중전공의 졸업 요건 충족하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외국어 인증제를 통과하기입니다. 앞에 4가지가 충족되었으나 이 2가지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졸업 대기 상태가 됩니다. 경영대학은 최근 졸업 요건 중 졸업 논문이 폐지되어 졸업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5개의 졸업 요건 중 1개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대학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총 134학점으로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은 이중전공, 부전공, 전공 심화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학점 배분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전공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1전공 54학점, 이중전공 42학점, 교양 외국어 6학점, 교양 26학점, 그리고 나머지 6학점은 자유롭게 채우시면 됩니다. 전공심화 과정의 경우 부전공은 선택사항이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국어 인증제입니다. 비영어 전공인 경영대학의 인증 언어는 영어입니다. 플렉스는 621점 이상, 플렉스 말하기는 170점 이상, 토익은 710점 이상, 토익 스피킹은 120점 이상, 오픽은 IM1 이상 취득 시 외국어 인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영대학은 2023년 2학기부터 졸업 논문이 폐지되어 졸업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5개의 졸업 요건 중 1개를 택하면 되는데요. 5개의 졸업 요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효한 공인 영어 성적 인증입니다. 수강편람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어 인증과는 별개로 경영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점수를 넘어야 합니다. 플렉스 700점 이상, 토익 850점 이상, 토플 CBT 230, IBT 89, IELTS 6.5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면 인정됩니다. 국적이 영어권이거나 출신 고등학교의 공식 언어가 영어인 경우는 해당 요건을 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인 한국어 인증입니다. 이 방법은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편입생 또는 재외국민만 해당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5급 이상이면 해당 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일자 합격했을 경우입니다. 행정고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등 학부장 심사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내외 수상입니다. 학술대회, 경진대회, 모의투자대회, 정부 및 공공기관 주최 아이디어 공모전 및 토론대회 등에서 수상한 경우입니다. 이 역시 학부장 심사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만 한해서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졸업시험입니다. 졸업시험의 경우 학기당 2회, 1년에 4회 신청 가능하며 4학년 1학기, 즉 7학기 이상 등록자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은 국제경영,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회계, IS, OM의 범위로 국문 객관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수강 신청 OT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강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강 신청 학점은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인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이 중복되거나 중복 수강 금지인 과목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동일 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재수강의 목적 외에는 수강이 불가합니다. 네 번째, 학과별로 정해진 수강 금지 과목은 수강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섯 번째, 과목명이 같더라도 본인이 신청한 해당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1전공 수강생은 소속 학과의 이중 혹은 부전공 영역이 있더라도 반드시 1전공 영역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경영대 과목 중 이중 또는 부전공으로 표시된 과목의 경우에는 1전공생인 여러분은 해당 강의를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수강 신청한 과목을 매매 또는 거래하였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은 0이 되며 학사 경고를 받게 되고 당해 학기 등록금은 소멸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고 수강 신청 놓치지 마세요.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사항들을 꼭꼭 확인해주세요. 학기당 최대 수강 학점은 20학점으로 재수강 학점을 포함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 학년도 2학기에는 수강 학점 2월이 적용 가능합니다. 즉 1학기 최대 수강 학점인 20학점에서 남은 학점 중 최대 3학점까지 동일 연도 2학기에 2월이 가능합니다. 단 2학기 잔여 학점은 차기 학년으로 2월되지 않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퀴즈 첫 번째 문제. 24년 1학기에 18학점을 수강하였다면 24년 2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몇 학점일까요? 1학기에 18학점을 수강하였다면 잔여 학점은 2학점일 테니 2학기에는 최대 2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24년 1학기에 16학점을 수강하였다면 24년 2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몇 학점일까요? 1학기에 16학점, 즉 17학점 이하로 수강하여도 최대 3학점까지만 이월 가능하기 때문에 24년도 2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23학점이겠네요. 취소 시간차 수강 신청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다른 학생이 수강 취소를 하였을 경우 그 여석이 바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여석을 누적하여 여석 생성 시각에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표에서 왼쪽의 취소 시간대에 발생한 여석은 오른쪽의 여석 생성 시각에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수강 신청 화면에서 여석 수와 여석 생성 시각이 안내되므로 이를 보고 원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 여석 생성 시간에 해당 여석을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의 1에서 4일 차에는 오후 1시에만 여석을 열고 마지막 날에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1시간마다 생성된 여석을 열어준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수강 신청 당일에 신청에 실패했던 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강 신청 일정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입생은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3월 4일부터 3월 8일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으로 1주차에 수업을 들어본 후 신청했던 과목을 취소하거나 앞서 설명한 취소 시간차 수강 신청 방식을 통해 26일에 신청에 실패한 과목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월 25일부터 29일은 수강 신청 취소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은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취소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수강 신청 꿀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예비 수강 신청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비 수강 신청함은 수강 신청을 할 때 신청하고 싶은 과목들을 일일이 찾지 않고 바로 보이게 해주어 빠르고 효율적인 수강 신청을 위한 제도로서 15과목까지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핫 링크에서 예비 수강 신청함을 클릭해서 접속한 후 본인의 학번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각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수강 신청 전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전공과 학년을 선택하여 원하는 강의를 찾고 예비 수강 신청함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비 수강 신청함에 듣고 싶은 과목들을 담아두었다고 해서 수강 신청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 수강 신청 당일에 예비 수강 신청함에 담아둔 과목들을 꼭 신청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 당일에도 미리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예비 수강 신청함에 담아둔 과목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 수강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기가 많은 과목 혹은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과목을 먼저 신청해야 올클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확인이 끝났다면 예비 수강 신청함에서 나와서 수강 신청 바로 가기를 눌러줍니다. 꼭 예비 수강 신청함에서 나와서 수강 신청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외래 수강 신청 사이트에는 자체적으로 시간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버 시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수강 신청 사이트의 시계가 가장 정확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가 10시 정각이 되어 있을 때 왼쪽 상단에 수강 신청 및 수정, 삭제 버튼을 누르면 수강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0시 이전에 버튼을 누를 경우 경고창이 뜨니 꼭 10시 정각에 눌러야 합니다. 예비 수강 신청함을 불러온 뒤 신청할 과목의 레지스터 버튼을 누르고 수강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뜰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새로 고침은 누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구가 뜨면 확인 버튼 혹은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 과정을 시간표가 완성될 때까지 반복해주면 됩니다. 신청이 다 끝났다면 시간표 조회를 통해 수강 신청을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해줍니다. 이렇게 수강 신청을 마쳤는데
내가 원하는 강의를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상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일 오후 4시까지 수강 신청은 열려 있으므로 계속해서 서치 버튼을 눌러보면 자리가 빈 것을 운 좋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당일에 결국 잡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수강 신청 변경 기간도 존재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신입생 여러분을 위해 직접 수강 신청을 하는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네, 그러면 같이 보고 오실까요? 예비 수강 신청 한번 보여줄까? 저는 이렇게 메모장에 제가 수강 신청할 과목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번호를 적어둡니다. 미리 예비 수강 신청함을 담아보려고 하면은 레지스터 버튼을 누르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담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수강 신청할 과목들을 미리 담아둘 수 있고 나중에 수강 신청을 하러 들어갔을 때 제가 예비 수강 신청함에 담아놓은 이 내역들이 순서까지 똑같이 뜹니다. 이거 누르고 레지스터 버튼 누르고 763-891-254 아, 소리 봐. 저는 일단 전공을 다 잡았고요. 제가 못 잡은 거는 이렇게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강 신청 기간이랑 정정 기간을 노릴 거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8개 중에 5개. 우와, 너 잘했다. 근데 이 3개가 사실 좀 너도 덜 후카리 중요한 잡음? 과목이긴 해요. 후카리 잡음? 못 잡았어. 네, 수강 신청을 하는 당일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왔는데요. 어떤가요? 저 좀 수강 신청 잘하는 거 맞나요? 더보기란에 학교에서 올려준 수강 신청 동영상도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시다면 수강 신청 전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대 새내기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강 신청을 응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6대 경영대학 학생회장 서보은, 제16대 경영대학 부학생회장 이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